자, 여기 좀 현판에 뭐라고 썼죠? 천수문? 네, 천수문이죠? 네. 이 천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제가 마치면 저 숙소에 가서 제가 쓴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목숨 숫자도 아니고 무슨 숫자? 옛날 학교 때 저 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거. 아, 그래요? 천수, 하늘을 이어받는다. 하느님을 그로부터 전수받는다. 하늘을 접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접수는 아니고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천선 사상이 깃들은 이게 고려의 개국연호입니다. 천수, 네. 천수. 고려태조 왕건이 사만을 통일하고 나서 자주족을 통일하고 나서 천자국을 표방하죠. 자신감에서. 그리고 개국연호를 천수라고 하고 자신은 천자고 지방 호족들은 왕이다. 그래서 바로 천수가 고려의 개국연호를 몽골군이 찾아오기 전까지 예. 몽골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다 황제라고 불렀겠네. 네. 자, 이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가운데는 왕만이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는 이게 신도가 돼서 700년 제사 지낼 때만 전문되는 거고, 그런 뭐 사당이나 향교, 소원 이런 데 오시면 반드시 동쪽으로 올라와서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다니면 저런 불황무식한 놈이라고 욕먹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예를 갖추겠습니다. 돌아가신 임금님이나 성인들 묘전에 오면 이제 국궁사배 엎드려 4번 절하게 되어 있는데 서서 약식으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공수하면은 아시죠, 이거? 인사. 그리고 배하면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하면 고개 드시고 4번 하고 나선 평신, 열중셔, 차려, 쉬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자세로 돌아온다. 모자 좀 벗으시고요. 사용을 하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 공수 묘공수 사당을 수기하는데 성조 성조는 조선왕조를 말합니다. 조선왕조에도 정사에서 돌과 나무를 마련해줬다. 징파 만거려. 저 흐르는 징파강 같이 이런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 만고. 그래서 추 형신 자죠. 거기다 7자씩 예를 맞추고 단순하게 뜻만 통하는 4배 소리를 내서 읽었을 때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가운데로 오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로 물을 담아 넣은 것입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 있던 고려의 종묘를 헐고 자신들의 종묘를 조선의 종묘를 짓다가 지면서 고려 종묘를 헐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고려태조 왕건을 비롯한 그 위패, 백성들에게 공이 많은 왕들의 위패를 1392년 8월 7일날 그리고 8월 8일날 9일날 3일간에 걸쳐서 연천의 한 작은 절로 옮깁니다. 이 숭의전이 되기 이전에 앙암산에는 절했습니다. 앙암산은 우러러볼 앙, 치어다볼 앙, 바위암, 남떨어지암. 그러니까 까마득한 수직 절벽 위에 이 절이 있었기 때문에 앙암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앙암산은 왕건의 기도처였습니다. 왕건이 궁예 부하를 쓸 때 자신의 집인 송악군, 개경 인근을 말하죠. 개경서 철원까지 오며 가며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절에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날이 저물면 유숙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다니며 그랬는데 고려 태조가 되고 나서 정식으로 자신의 기도처로 삼습니다. 우리가 거의 무식한 말로 원찰, 원당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앙암산은 왕건의 원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종묘를 헐면서 왕건의 위패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 고심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개경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왕건의 원찰이었었기 때문에 명분도 살릴 수 있는 이 앙암사로 왕건의 위패, 영경,
동상을 옮깁니다. 그것이 1392년 8월 7일이 돼요. 가운데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네. 조선의 태종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1392년 7월 28일 날 발표한 즉위교서에서 두 번째 항목에 전왕조에 대한 예우를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나는 송나라의 미자처럼 전왕조를 잘 받들어 모시겠다. 송나라의 미자는 약 1000년 전에 중국의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미자에게 땅덩어리, 봉토를 떼어주고 그 자신들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게끔 한 고사를 들어서 나도 송나라의 미자처럼 왕건의 우선에게 땅덩어리를 떼어주고 자신들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게끔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마전군 땅을 자신과 사돈 관계에 있던 왕후, 공양왕이 아웁니다. 왕후에게 이곳에 이제 그 책임을 맡기고 귀익인이라고 동호를 줘서 이곳에 내려가서 제사를 받들어 모시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태조 3년 1394년 1월 말에 엉뚱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일명 점쟁이 사건이라고 해요. 이흥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밀양에 유명한 점쟁이 이흥무가 있었어요. 장님인데 점을 기가 막히게 봐서 아주 전국적으로 명성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망조장수로 있던 박이, 밀양 사람입니다. 서동면 병마절도서를 지냈고요. 이 박이가 은밀하게 점을 봅니다. 자신들을 측근을 시켜서 지금 권력을 잡은 구테타로 왕권을 잡은 이 시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왕씨들 중에서 누가 인물이냐, 누가 왕의 신수를 타고났느냐. 그러니까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이 시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나가겠느냐, 아니면 왕씨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겠냐, 이렇게 은밀하게 점을 봤는데 점을 본 사실을 정도전을 비롯한 조정의 개국 주체 세력들이 알게 됐어요. 가뜩이나 왕건의 후손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었어요. 12차례, 무려 12차례 이상의 상소를 올리고 계속 이성계를 압박했지만 그때마다 태조 이성계가 그냥 내버려 둬라.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둬라. 그다음에 정졸림을 받으면 그럼 저 강화도에 모여 살게 해라. 저 거제도에 모여 살게 하라면서 죽이는 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바로 이 점쟁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점쟁이 사건에 관련된 관련자들을 모두 수원부 감옥에 가둬놓고 또 직접 관련이 없는 왕건의 후손들 중에 유력한 후족들까지 모조리 잡아놓고 약 3개월 동안을 고문을 가고 형신을 가해서 3월 말에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태조 3년 3월 말, 1394년 3월 말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왕씨들이 말을 타는 궁궐에 들어가서 누구는 국사가 되고 누구는 왕의 신수를 타고 나서 거의 연모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 수사 결과를 이 태조에게 들이댑니다. 자, 이래도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들 죽여야 됩니다. 이때도 태조 이성계는 망설입니다. 이성계 성품이 굉장히 주변을 살피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스타일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퇴직관리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라. 논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적어서 봉투에 밀봉을 해서 부처별로 나한테 제출을 해라. 그럼 내가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서 다 제출했어요. 개봉을 해보니까 거의 80~90% 이상이 죽이라고 써냈죠. 고려를 부정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조선이니까. 근데 서운관 지금의 기상청을 말합니다. 요물고는 궁중에 물건을 내는 것이죠. 지금으로 조달청. 그리고 전의가 의원들을 훈련시키는 의과대학 교수들, 조달청 관리들, 기상청 관리들은 죽이지 말고 귀양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냈어요. 사실은 이들은 고려 왕조 때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기술직 관리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씨들을 죽일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죽이지 말고 귀양을 보내라. 적당히 매나 때려서. 근데 워낙 대다수 이상이 죽이라고 해보내니까 1394년 4월 14일 날 조정회의에서 서양